가장 궁금한 게 바로 원인입니다. 이 어선 사고의 원인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네. 참, 이 어선 사고를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요인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크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해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 지구적인 지금 기후 변화 현상에 따라서 국지적인 이제 해상 돌풍의 영향, 특히 이제 1월이나 2월, 3월 중에 이상 파고의 출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어로 작업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선의 운항, 그다음에 어로 작업 시에 이제 인적 구성의 변화로서 이제 어선원의 고령화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의 증가에 따른 위험 대비 능력이 이제 저하되고 있거나 이 선박에서의 작업 시에 소통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장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어획량 감소에 따라서 먼바다에서의 조업하는 먼바다 조업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더 큰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선박 안전성의 결여와 그다음에 이제 운항 부주의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선박의 불법 증개축, 그다음에 이제 갑판상의 어획물이나 어구류 등의 중량물을 불안전한 적재에 따른 선박 무게중심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예를 들면 구명조끼를 미착용에 따른 해상 추락 시에 이 사망률이 증가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교육 훈련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어선원에 대한 교육은 선주, 선장, 기관장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배로 전파하는 형태인데, 이 어선원이나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과다 경쟁하고 불법 조업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에 따른 이제 과당 경쟁 조업이 일어나게 되고 불법 조업 같은 형태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여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에 혼선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단한 어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저를 반장으로 어선 사고 재난 원인 조사반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이제 구성 운영을 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방 및 대응 강화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걸 목표로 5개 분야 17개 중점 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 여부를 매년 점검해서 이행력을 높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어선 사고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 출항 어선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출항 미신고나 승선 인원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정지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최대 30일로 늘려서 강화하고
어선의 이제 위치 통보 위반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해경하고 지자체로 이원화된 과태료 처분에서 해경으로 이제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면서 이 벌칙으로 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까 우리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적용하는 게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바다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1시간 내에 도달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이 초동 대응 역량 강화는 먼저 이제 수색 구조 요청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기관별로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자. 뭐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어선이 위치 그 소실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위치 통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위치 관리 기관이 이제 수협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결국에 수색 구조를 하는 이제 해경에 수색 구조를 요청하는데 이에 그 두 기관의 이 세부적인 업무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그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어선 사고 발생할 때 이제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해서 현장에서 이제 혼란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구조 협력 그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고 어선의 정보 공유를 강화시켜서 실제 이제 어선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이 어업 손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거고 이런 그 구조를 위해서 유관 기관 간의 상황 전파 수단을 팩스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재난망 등을 다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시켜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해상에서의 통신인데요. 어선하고 이 교신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선 관리, 위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 시설들의 증가로 통신 효율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하고 증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어선 위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들이 이 초동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소형 어선 안전 설비를 개발하고 설치 지원하는 건데요. 2톤 미만의 어선에서는 이제 어선이 조업 중에 이제 전복이 되거나 또한 이제 그 작업자가 선회로 이렇게 추락하게 됐을 때 어선으로 이렇게 쉽게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는 장치인 안전사다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어선원이 이제 고령화됨으로써 이 해상에 추락했을 때 이분들이 다시 선박으로 자력 복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선박 이제 어선이 전복되거나 이제 침몰됐을 때 해수면으로 이제 올라오지 못한 경우에도 이 조난 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위성 통신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해양 LTE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조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선의 이제 보건성 검사 기준을 좀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성 검사 대상은 24m 이상인데 실제 24m 미만의 선박, 그러니까 20m에서 24m 미만의 선박에서도 지금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20m 이상의 신조 어선에 이제 확대해서 보건성 검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선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따라서 이 어선 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증개축하는 행위들이 지금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지금 현재는 선주만 처벌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불법 증개축을 행한 선박 건조자, 그다음에 개조업자도 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그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선박의 안정성 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래 시에 부동산 정보를 성실하게 이제 설명하는 의무와 같이 어선 매매 중개업자가 어선 매매 할 때 이 선박의 구조 변경이랄까 불법 증개축의 사항 등 이런 선박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어선 보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배가 기울었을 경우에 곧바로 침몰하지 않고 균형을 되찾는 이 보건성 검사 모든 소형 어선에 의무화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확대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보건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를 우리는 이제 선박의 가망 능력 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박의 가망 능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조업하는 해상, 그다음에 항해하는 해상에서 이러한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망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4m 이상 어선은 이제 어선법에 의해서 이제 보건성을 이제 승인받고 그다음에 보건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건성이 잘 유지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제 매 5년마다 어선 정기 검사, 그다음에 중간에 2.5년마다 이제 중간 검사를 받고 유효한 어선 검사 증서를 발부받아서 이제 운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보건성 승인이나 보건성 유지를 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으로 처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선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4m 미만, 그러니까 20에서 24m 미만 선박에서 실제 선박 사고율이 높은 것을 이제 감안해 본다면 보건성 검사 대상을 현재에서 20m 이상 선박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계적으로 작은 소형 선박에도 이 보건성을 이제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선 자체적으로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신 설비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양 기상 정보의 이제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해상 정보 기상 정보를 이제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연안 이제 부위를 신설. 현재는 되게 이제 소형 파고 관측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충돌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대형화시키고 좀 더 많은 해양 기상 요소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확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개선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선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선의 이제 위치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사고에 당한 선박을 신속하게 식별한다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무선 설비, 그러니까 통신 설비에 대한 검사를 에 불합격받은 선박이랄까 뭐 이런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그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 어선 안전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시 그 자동차 운행 면허를 그 번호를 받는 바와 같이 선박도 이제 실제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 어선 식별 번호를 부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나서는 이제 정식 번호를 부여받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바로 현행화가 되지 않으면 중복 사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 어선 식별 체계를 이제 구체화함으로써 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어선들이 그 자기 위치 이제 조업의 어떤 비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치 통보를 꺼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거나 이런 통보가 안 될 경우 결국에 이제 관심 대상으로 보고 사고에 처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기관에서는 신경을 곤두서고 이 선박의 이제 위치를 찾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해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선 위치 통지 위반 행위자 처벌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현재는 그 지자체하고 해양 경찰로 이 단속하는 기관이 그 이원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도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양 경찰로 일원화를 시키고 이 벌칙으로 하는 상향 해서 이 처분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